결론은 바로 이제 성장 기간, 좌우하는 것이 결국 체지방, 키가 결론적으로 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결국에는 체지방이 뼈로 변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건데, 말 속에 숨겨진 진짜 함정, 이제 그 비밀을 함께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핌 의료 파트를 맡고 있는 사회부 기자 조준경입니다. 과거부터 살이 키로 간다라는 관념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또 임상에서 이런 비만 소아의 살이 키로 가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문정동에서 키탑 소아청소년과 위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윤종서 원장님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내분비 전문의 윤종서라고 합니다. 현재 문정동의 키탑 소아청소년과원에서 대표 원장으로 이제 역임하고 있으며, 현재 아이들의 건강과 이제 성장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 키 성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원장님이 진료 현장에서 직접 느끼실 텐데 그 부모님들 분위기가 어떠세요? 예. 이제 정말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또 어떤 놓치는 건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시긴 합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애들 키가 크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시는데, 뭐 운동, 수면이나 뭐 영양 공급도 하시고, 원장님께서는 더 본질적인 거를 말씀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네, 가장 중요한 그 성장의 핵심에 대해서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원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제가 그동안 좀 수많은 아이들을 이제 진찰을 해온 결과, 이제 추적 관찰하다 보면 특징들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론은 바로 이제 성장 기간, 아이가 얼만큼 오래 클 수 있을지가 아이들의 키를 결정하는 큰 요소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그 성장 기간까지 고려를 하지 않고 좀 약간 속도전을 원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 이제 성장 기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적어 보이시는데, 원장님 뭐 어떻게 이거를 그 진료를 해주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습득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더 잘 크지 않을까, 막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시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봤을 때에는 키가 이제 아무리 늦게 자든지 일찍 자든지, 또 아무리 말랐든지, 또 살이 통통하든지, 운동을 아무리 이제 운동선수만 애가 오든지 일반 아이가 오든지 1년에 클 수 있는 성장 속도는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비슷한 성장 속도가 이제 얼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를 캐치해 주는 게 가장 이제 성장 추적 관찰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것이 결국 체지방 증가라고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체지방 증가가 되면은 키가 더 잘 큰다라는 말인가요? 아니면은 체지방 증가가 되면 일단은 키가 결론적으로 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즉 성장판이 이제 빨리 닫히게 되는 결과가 나오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살이 있어야 막 키도 간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그 살이 이제 키를 방해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가 살이 키로 간다는 얘기는 정말 사회적으로 익숙한 통념에 해당이 되긴 하는데, 이 말을 쉽게 부정하기가 매우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믿음이 아이들의 키 성장을 좀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를 진료실에서 너무나 이제 많이 관찰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 시리즈 제목이 성장의 비밀이듯이 이제 오늘 이제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짜 함정, 이제 그 비밀을 함께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이 좀 있어야 성장기 때 더 잘 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느낌들 다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중학생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엄청 뚱뚱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다시 만나니까 190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좀 믿었던 편이거든요. 근데 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좀 뭐 어떤 미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잘못된 믿음? 이걸 좀 더 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편적인 케이스들을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뭔가 살이 붙으면 이제 풍요롭고 건강해 보이고, 그 다음에 뭐 그래서 또 키도 더 잘 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는 이제 사실입니다. 하지만 살이 키로 간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인 말이 될 수가 있기는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키가 큰다는 거는 결국 뼈가 길어진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건 체지방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체지방이 뼈로 변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건데, 그건 마치 이제 연금술사들이 하는 이제 사고방식과 다를 바가 없죠. 아마 흙이 금으로 변한다. 그렇죠, 그렇죠. 살은 살이고 뼈는 뼈고, 그래서 서로 다른 조직인데 살이 많다고 해서 뼈가 더 길어지는 건 아니긴 합니다. 왜 그런 어떤 잘못된 믿음이 생긴 걸까요? 왜냐하면 그 과거의 그런 이제 그 역사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1960년, 70년대까지만 해도 또 이제 한국 사회는 전쟁과 기근에 아직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이제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 시절에는 정말 영양 결핍과 질병이 좀 만연했었고, 마른 아이는 병약하다. 그리고 살이 좀 붙어 있어야지 오래 산다. 그때는 이제 생존을 위한 경험적 전략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 어릴 때 너무 굶어서 키가 크지를 못했다. 네. 살이 좀 붙어야지 건강하지. 이제 이런 기억이 이제 있으셨거든요. 그게 네. 지금도 어르신들 보면은 네. 그 제가 볼 때는 자식 세대는 키가 큰데 네. 그분이 원래 크셔야 될 정도로 못 크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쵸. 영양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때는 정말 이제 이제 위생도 좋지 않고 질병도 있다 보니까 충분히 잠재력을 발휘할 수는 없었었죠. 기억이 세대를 건너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살이 키로 이제 간다라는 이제 말이 나온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이제 단순한 건 아니에요. 이제 정말 그 시대를 버텨낸 그런 이제 선조들의 경험에서 나온 이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는 없긴 합니다. 성장에 있어서도 특정한 시기가 있는데 우리가 잘 클 수 있는 시기는 생후 2, 3년 이내랑 또 사춘기 때 맞이하는 이제 급성장기라는 시기가 있거든요. 네. 소년 아이들의 그 성장 패턴을 이제 봤더니 정말 이제 생존의 위협에 될 정도로 이제 전쟁과 기근이 있었던 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세대에 태어났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최종 성인 키가 너무 차이가 났더라. 그래서 네.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환경 매우 중요하죠. 원장님, 그러면은 이 영양결핍이 아이들 키 성장에 영향을 줬던 거는 역사적으로 이제 통계가 다 있는데 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이제 영양결핍이 더 이상 없는 사회잖아요. 네.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체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지만 이제 우리가 산업화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경제적, 그 다음에 교육, 그다음 위생, 의료 모든 분야에 있어서 거의 2000년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정점을 찍은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이제 기대가 커지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 대한 부모보다 더 커야지, 당연히 더 커야지, 나보다 더 나아져야지 이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대를 갖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인류가 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네. 뭐 1896년부터 뭐 1996년 사이, 100년 사이에 각 세계별로 200여 개국에서 한 18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을 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적 관찰한 연구들이 있긴 합니다. 여러 나라들마다 다 특징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큰 추세는 뭐냐면 100년 사이에 많은 나라에서 이제 키 성장이 꾸준히 이제 평균 키가 상향 이제 조정돼 왔던 거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또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 100년 동안은 꾸준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1980년대생 이후부터는 네. 무언가 이제 정체되어 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한없이 커왔던 그 키가 계속 클 줄 알았는데 뭔가 이제 꺾이는 추세 양상을 보이네 라는 게 한 이제 3, 40년 사이에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약간 뭐 선진국들이 경제 성장률이 이제 네. 과거에는 10%씩 하다가 네. 점점 완만하게 정체되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뭔가 우리가 한계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네. 그 한계를 너무나 이제 과대평가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뭐 3m까지 끌 수 있는 거는 그쵸,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네. 그런데 이제 요즘 아이들의 체중 증가의 양상을 보면 과체중 비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제 큰 사회적 이슈기는 합니다. 특히 동아시아만 해도 이제 아이들이 과체중 비만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저체중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네. 그래서 이제 정상 체중인 아이들이 오히려 조금 더 줄어드는 오히려 저체중은 줄고 과체중 비만은 많아지고 네. 이제 양극화 형상이 좀 이제 발생을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류가 계속 키가 이제 커오다가 정체가 됐잖아요. 네. 살이 키로 간다는 논리면 이렇게 과체중 비만이 많아지면 키가 주춤하면 안 되고 더 키가 커야 되는 게 당연한 이제 수순일 텐데 예.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가 이제 핵심이기는 합니다. 그러게요. 그 체지방이 늘어나고 있으면은 네. 아이들 키가 계속 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요즘 아이들 보면은 뭐 커 보인다는 말들 많이 하는데 네. 이거는 그러면은 원래 컸어야 될 애들이 큰 거고 네. 그럼 살이 쪘는데도 못 큰 애들은 이게 뭐가 문제인지 네. 그거를 좀
어떤 로직이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아이들의 성장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예.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성장의 잠재력을 읽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무조건 키가 뭐 이제 과체중 비만이더라도 키가 무조건 안 크는 건 아니거든요. 과체중 비만인데도 불구하고 키가 잘 클 수 있는 아이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현대 의학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을 이제 성장 클릭에서는 해줄 수 있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경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과체중 비만하게 되면 이제 키가 더 클 수 없고 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 뭐 이제 그런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임상적인 경험들이 많이 축적이 됐거든요. 증거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전 세계적인 연구를 보면 35년 동안에 여러 지역에 그런 아이들이 체중이 증가하면서 키가 어떻게 커하는지를 연구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들을 보면 BMI가 증가, 즉 BMI가 증가한다는 것은 살이 찐다는 뜻이긴 하거든요. 그럼 BMI가 많이 증가한 지역이 유난히 키 성장이 좀 더딘 이제 특징을 보였었고, 이제 BMI가 적당히 증가하면서 키가 또 잘 커온 지역들이 있긴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연구에서 강조한 건 뭐냐면 이제 건강한 성장은 적당한 BMI 증가랑 그 다음에 키 성장이 동반이 돼야 되는 거고, 많은 체지방 증가, BMI 증가는 오히려 키 성장과 크게 이제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했던 성장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긴 합니다. 또 다른 뭐 연구들을 보면 이제 뭐 정말 영양실조로 아이들이 이제 못 먹어서 못 큰 아이들이 있을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카타르 연구 그런 데서 이제 보면 영양 제어를 했더니 키가 이제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네. 그런 아이들도 특징을 보면 키가 더 잘 커 보이는 아이들은 BMI 증가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하지만 BMI가 더 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네. 아이들은 키가 큰 것보다 뭐 이제 체지방이 더 붙었다는 뜻인데, 결국에는 마른 아이들을 살을 더 찌웠더니 키가 더 큰 게 아니라 이제 오히려 키 성장 속도는 이제 그렇지 않은 애들보다 덜했다. 그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기는 합니다. 결국엔 우리가 무턱대고 살을 찌운다, 그게 키로 갈 것이다라는 거는 이제 많은 연구들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살을 이제 단순히 찌우는 거를 이제 보여주기용 체중 증가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건강한 네. 성장은 살이 쪄서 키가 크는 게 아니라 키가 크면서 살이 또 찌는 게 가장 건강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조금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위적으로 살을 찌우는 어떤 그 전략, 키 성장 전략이 그 키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는 뭐가 있나요? 인위적으로 이제 체중을 증가시킨다는 거는 결국에 체지방을 많이 늘린다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제가 이제 꼽고 싶은 거는 골연령이 좀 빨리 닫히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어떤 뼈 나이, 성장판이 예. 이제 우리가 성장판은 신체 나이를 뜻하는데 연령이요? 그쵸, 나이 할 때 그 그쵸, 연령 맞습니다. 예. 뼈 나이. 뼈 나이. 네, 뼈 나이가 빨리 닫혀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아이가 살아온 날만큼 이제 신체 나이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아이가 살아온 날보다 더 신체가 발육이 빠르다면 이제 즉 저는 네. 비율을 이렇게 들어요. 3학년 아이가 왔는데 네. 뼈 나이가 1년 정도 이제 빠르다. 그러면 아이는 지금 현재 3학년일지라도 4학년 신체 나이를 이제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럼 그 형이 또는 누나가 언니가 이제 성장이 멈출 때 아이도 따라서 멈추게 되는 거니까 네. 키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질 수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면은 그때 이제 성장을 하고 사춘기가 끝나면서도 이제 성장이 끝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과체중이 뭐 사춘기하고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과체중하게 되면 지방세포가 많아지고 그 지방세포는 단순한 지방덩어리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호르몬 분비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렙틴이 사춘기 스위치로 또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시상하부라는 것이 사춘기를 시작을 딱 키는 이제 스위치하는 역할인데, 이 렙틴이 시상하부를 자극하게 되고, 그러면 그 시상하부에서 이제 사춘기에 관련된 호르몬을 이제 분비하게 됩니다. 이게 그 성조숙증 그렇죠. 같은 사춘기 개시를 이제 일으키는 거긴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사춘기에 온 아이들을 보면 렙틴 레벨이 사춘기 전과 사춘기 후가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렙틴이 사춘기가 이제 일으키는 이제 중요한 호르몬이라는 건 이미 다 이견이 없는 상태이고, 이 과체중 비만이 되게 되면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이제 사춘기도 빨리 일으키게 되고 또 뼈도 빨라지게 되고 이제 그런 이제 결과를 낳습니다. 과체중 그러니까 비만이 그 지방 세포가 많아지면은 네. 성조숙증을 일으켜서 네. 결국에는 사춘기가 빨리 찾아오고 네.
그 성장 기간도 짧아진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럴 수 있죠. 성조 숙중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조 네. 숙중은 또래보다 2년 이상 이제 빨리 어른이 되는 걸 말하는데 이제 2년 빠른 경우도 있지만 1, 2년 빠른 경우도 있고 우리가 그 정도 빠르다고 질병이라고 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만큼의 상응하는 키 손실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최종 성인 키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원장님 오늘은 그 과체중 그 살이 키로 가지 않는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뤄주셨는데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